불교TV 열린마당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지혜입니다. 우리 사회의 약자가 부처님이다. 달리는 스님으로 유명한 구미 대둔사 주지 진호 스님의 말씀입니다. 스님께서는 스님의 부처님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복지사업에 뛰어들었고 언제나 늘 부족한 예산 마련을 위해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달리기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스님의 캐치프레이즈도 만행으로 만행을이라고 하는데요. 만 사람이 동참하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불교TV 열린마당 이 시간은 진호 스님과 함께 기부를 부르는 달리기에 관한 가슴 따뜻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나와 계십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달려오신 건 아니신가요? 어떠십니까? 기차 타고 올라왔습니다. 기차 타고 올라오셨습니까? 네. 마음만큼은 자비 나눈 동참을 알리기 위해서 한 걸음에 달려오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스님께서 가장 잘 하시는 게 달리기라고요. 예, 어떤 분들이 왜 스님 이렇게 달리세요라고 할 때 네. 제가 몸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몸이 할 수 있는 것은 요즘 마라톤 대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마라톤 대회에 참석해서 제가 하고 싶은 세상의 이야기를 네. 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스님의 달리기는 사실 달리기일 뿐만이 아니라 자비 나눔과 포교의 방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달리기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나요? 아마 12년 전일 거예요. 네. 처음으로 산에 살다가 구미라고 하는 도시에 복지관이 생기게 됐고 매일 출퇴근하다 보니까 피곤이 쌓이고 힘들어지면서 아마 병원에서 저에게 이제 간염이라는 진단이 나왔고요. 네. 그때 주변에서 약보다도 스님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무슨 운동을 스님이 하면 좋겠나 했더니 제일 좋은 게 뛰는 거래요. 돈이 적게 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뛰게 됐고 지금은 1년에 한 10번을 목표로 매달 한 번씩 대회 나가고 있고요. 네. 나갈 때마다 저는 가슴에다가 누군가에게 날개를 달아주세요라고 하면서 뛰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이게 뭐냐고 이렇게 궁금하게 묻죠. 그러면 제가 한국에 와 있는 노동자 중에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쳤습니다. 네. 그들에게 헬멧이 필요합니다. 혹은 남편의 폭력으로 나와 있는 여성과 아이들에게 집이 필요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호소할 뿐이에요. 네. 스님 하시는 마라톤이 사실 울트라 마라톤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마라톤에 이 울트라가 붙는 건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마라톤 하면 42.195km를 뛰면 마라톤이라 하고 그거의 반을 하프 코스라 해요. 네. 그런데 마라톤 42.195를 넘어서는 킬로미터를 이제 울트라라고 하는데요. 네. 요즘은 100km 이상을 울트라 마라톤이라고 합니다. 네. 자비 나눔의 일환으로 달리는 것이니까 이 사회도 아주 환한 등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님 지난 4월에 베트남에서 온 노동자를 돕기 위해서 108km를 달리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행사였나요? 네. 그 마라톤 대회가 전국에 400개가 있지만 불교가 주최돼서 하는 마라톤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조계사에서 출발하는데 그 키로수도 불교가 얘기하는 숫자 108km 대회가 처음으로 열렸어요. 그래서 108km. 네. 그래서 저는 그 108km를 뛸 때 1km에 100원씩 저한테 돈을 주세요. 네. 그 108km를 완주하면 1,800원을 저한테 후원하게 되면 제가 108분의 후원자를 모아서 토안이라고 하는 베트남 노동자를 도와주고자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노동자가 한국에 와서 오토바이 사고로 머리를 부딪혔는데 뇌를 3분의 1 잘라냈어요. 네. 그 스스로 잘못한 게 없고 한국인 불법 유턴차에 부딪혔는데 평생 그 친구가 살아가는 데는 언어가 서툴고 계산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요. 말이 잘 안 되고 네. 뭘 기억력을 자꾸 잊어먹고 평생 27 청년이 살아가는데 한국에 와서 코리아 드림을 꾸고 왔는데 오히려 꿈이 깨진 거 아니냐. 네. 통장에 54,000원 밖에 없으니
또 병원에도 계속 가야 되고. 네. 어쨌든 제가 16시간 45분 59초를 잠을 자지 않고 108km를 이제 완주해서 그게 이제 다른 분들한테 감동을 주었던 것 같고요. 네. 고맙게도 그런 것들이 알려져서 토안에게 500만 원이라는 돈을 네. 전해주게 되었어요. 네. 토안 씨는 스님에게 어떤 말을 전해주던가요? 토안은 한국말을 잘 못해요. 네. 그런데 저한테 와서 어깨를 주물러 주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이 친구가 내가 이렇게 뛰는 거를 마음으로 아는구나. 그랬습니다. 스님, 이 외국인 노동자도 그렇고 다문화 가정, 뭐 이주 노동자들도 그런데 언제부터 이들에게 관심을 이렇게 들이시게 됐는지 그 네, 계기가 좀 10년 궁금합니다. 전인데요. 네. 구미라고 하는 지역의 공단 도시인데 일요일 날 얼굴이 까마잡잡한 친구, 지금은 스리랑카라는 나라 출신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네. 자기도 불교 믿는다고 하는 그 한국말이 너무 반가웠고 그런데 그 다음날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는데 자기 친구가 월급을 못 받았다는 얘기를 해요. 네. 아니 왜 일을 했는데 돈을 못 받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연을 알게 됐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이렇게 모른 채 한다는 것은 일종의 좀 뭔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네.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게 해라. 내가 좀 뭔가 좀 해보겠다고 했는데 막상 사업주를 만나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이렇게 눈을 흘겨보는 거죠. 무슨 상관이냐 당신이. 네. 이런 투였고 그때 당시만 해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녕하세요라는 한국말과 함께 때리지 마세요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아, 참 가슴 아픈 네. 광경을 목격하셨군요. 네. 그래서 결국은 두세 번 찾아가게 됐고 월급을 받아주게 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저를 더 찾아오는 어떤 계기가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찾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일하다가 손가락 다친 사람, 발가락 다친 사람, 심지어는 사망한 경우에 네.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노동자 쉼터를 네. 제가 6년 전에 집을 구입해서 외국인 노동자 쉼터, 외국인 노동자 상담센터 이렇게 발전하게 됐습니다. 네. 지난 9월에도 사실 한반도 동서를 가로지르는 308km 울트라 대회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셨습니다. 사실 어지간한 마라토너들도 굉장히 난 코스로 여기지 않나 싶은데 어떠셨어요, 그때? 예, 이제 308km는 강화도 서쪽에서 강릉 경포대 동쪽까지 308km 우리나라 한반도 횡단 대회인데요. 네. 이제 토안이라고 하는 한 개인을 도와주거나 이주노동자 헬멧을 도와주는 것은 일정 부분 스님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 국가가 해야 될 일이고 또는 사업주가 해줘야 될 일을 스님이 이렇게 몸을 태우냐라고 네. 해서 그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인식 개선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결혼으로 와 있는 이주 여성 가운데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면 대부분 이렇게 같이 살자라는 분위기가 아니라 너는 네 나라로 가라. 네. 그러니까 여성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뭐 돈을 풍부히 주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제가 그래서 이 여성들을 돌보는 쉼터를 3년 전에 만들었어요. 네. 근데 대한민국 법이라는 게 그런 여성들을 2년만 보호하게 되어 있어요. 아, 예. 근데 한국에 살려면 남편의 폭력이 있다면 법원에서 재판 이혼을 해야만 아이 양육권을 찾을 수가 있고 귀책 사유를 남편에게 찾아서 대한민국 국적을 얻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면 재판 이혼이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2년이라는 기간이 다 가고 나면 진짜 갈 데 없어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월세 13만 원짜리 방 조그만데 아이 데리고 살다 보면 제가 어쩔 때는 김치도 갖다 주고 쌀도 갖다 주고 힘내라고 하는데 몇 년 전부터는 아이들이 없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직장 다니다 보면 늦게 끝나고 토요일, 일요일 날 좀 더 하면 돈을 더 많이 버니까 이제는 아이 때문에 엄마가 힘들어지면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네.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아이들이거든요. 그 어린 아이들이 아무런 선택도 없이 엄마 나라로 보내진다라는 게 네. 이게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다. 근데 대한민국 법은 아직 거기까지 못 미쳐요. 그래서 제가 또다시 이 세상을 향해서 네. 그런 사람들을 위한 다문화 모자보호 시설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108km를 뛰고 나니까 42.19라는 키로수를 뛰어가지고는 감동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대회를 63시간 30분 잠을 자지 않고 60여 시간이 넘는 시간을 걸으신 거군요. 걷기도 하고 예. 뛰기도 하고 그 건물 안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도로가의 그 정류장에서 30분씩 눈을 붙이기도 하고 물론 힘들었지만 내가 이걸 포기하면 사람들한테 내가 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좀 너무 가벼워진다. 네. 내가 이 어렵고 힘든 거를 해내야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네. 스님, 근데 네. 사실 자신의 한계를 넘는 일이잖아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시작도 하기 전에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게 사실 본능적으로 그렇잖아요. 스님께서는 시작 전에 두렵지는 않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네. 이것만이 그들의 집을 마련해 줄 수 있다. 네. 마지막 100km, 200km는 어떻게든지 갔어요. 대관령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네. 포기할 수도 없는 지점이었고 다리는 한 걸음도 나갈 수도 없고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렇게 한들 어떤 변화가 빨리 오겠나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같이 했던 분들이 스님 지금 가야 됩니다. 스님 네. 여기서 힘내지 않으면 스님 좋은 일 하는 거 허풍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격려 또 내가 꼬린 지점에 가야 어떤 형태로든 세상을 향해서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세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극심한 고통이나 피로 앞에서도 스님은 절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거군요. 예, 그렇게 네. 할 수밖에 없었죠. 네. 마지막 꼬린 지점에 와서 정말로 이게 나에게 준 하나의 과정이었구나. 그리고 나서 저에게 희망이 생겼어요. 그 다음날 바로 제가 사는 지역에서 스님이 오죽했으면 그 일을 그렇게까지 했겠나 하면서 국가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라고 네. 하는 희망을 전해받았어요. 네. 네. 사실상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정말 좋은 결과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스님, 그 어려운 과정을 다 겪고 나서 결승전을 코앞에 뒀을 때 어떤 표현이 이렇게 속에서 나오던가요? 날개짓을 했어요. 제가 네. 두 손을 이렇게 펼쳐서 진짜로 날아가듯이 이렇게 비행을 이렇게 싹 했거든요. 네. 네. 저의 그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네. 아, 결국은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네. 네. 그래서 희망의 끈을 놓지 말자. 요즘 자살이 많거든요. 네. 청소년, 20, 30대, 노인층. 그분들에게 불교가 희망이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절에 오라고 하기보다는 그들이 사는 삶 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스님, 정말 가슴으로 느껴지는 자비 나눔 달리기 정말 많은 걸 느끼게 하는 것 같은데요. 더 어려운 코스가 스님 앞에 있습니다. 바로 겨울에 진행되는 이 베트남 달리기 도전에 나서신다고 하는데 무려 500km라고요. 네. 네. 이제 토안이라는 청년이 귀국을 하게 되어 더 이상 한국에서는 살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집이 불탔다는 거예요. 베트남 집이. 설상가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년 1월 5일 날 베트남을 가는데 이게 키로수가 계속 늘어나는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적게 뛰어가지고는 사람들이 에이 이러거든요. 아, 그거 좀 난감하시겠어요. 그런 면도 네. 어떤 면에서는 있는데요. 네. 내년이 한국과 베트남 수교 20주년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새해 1월 5일부터 제가 일주일 동안 베트남 토안집이 마침 하노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200km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그 길 왕복하면 500km라는 숫자가 되고 대한민국의 그 기업체가 2,000개가 베트남에 가 있고 네. 한국 사람이 10만 명이 가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 가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토안에게 집을 좀 지어 주십시오. 혹은 이 친구가 청소는 할 수 있으니까 청소라도 일자리를 주십시오. 아니면 그 친구 집에 불 났으니 집 한켠에 가게라도 엄마 아빠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비용을 찾아봤더니 2천만 원이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5kg, 1kg에 400원씩 모금을 좀 해서 저의 이 뜻에 동참되시는 분이 있다면 토한 집도 지어주면 결국은 우리나라에 와 있는 노동자들이나 이주 여성들이 캄보디아 사람들이 10만 명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들에게 우호적인 좋은 모습도 보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10,000명의 사람들이 동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줄 거다. 그래서 네. 만인 행동, 많은 행복이라는 주제로 500km에 내년에 도전합니다. 네. 스님, 그렇다 보면은 한국 정부나 또 베트남의 한국 대사관에서도 행정적인 지원을 좀 잘 해줘야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아요. 네. 지금 걱정이요. 네. 뛰러는 가는데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인데요. 경찰이 왜 뛰는지 막아버리면 네. 우리 못 가요. 네. 지금 급한 것은 그런 대한민국 정부도 제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일에 좀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아직은 좀 어려움이 있어요. 네. 스님의 이런 올고른 뜻이 바로 좀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빛나길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스님, 이 외국인 근로자나 다문화 가정 등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달리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 달리기 위에도 좀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단체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꿈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우리도 꿈이 있어서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듯이 외국인 노동자나 결혼으로 와 있는 여성이나 북한에서 넘어온 이탈 주민이나 다 꿈이 있는데요. 네. 그분들에게 어려운 공통점은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꿈이 좌절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꿈은 함께 이루어 가는 게 중요하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은 하나의 꽃과 같다는 말씀으로 세계 일화라고 표현을 큰 스님들이 법문에 인용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조화로운 인드라망의 세계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꽃망울이 피기도 전에 꺾어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어깨를 빌려주거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역할이 좀 스님들의 역할이 되어야 안 될까? 네. 그런 생각으로 꿈을 이루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참 이름 잘 지었다 그러고요. 네. 실제로 이제 이주노동자 쉼터, 이주노동자 상담센터, 가정폭력 피해 여성 쉼터, 북한 이탈 주민 쉼터까지 지난 6년간 돌이켜보면 네. 꿈이 이루어져 왔고요. 네. 이제 마지막 꿈, 바로 다문화 모자보호 시설 해야 되는데요. 네. 국가와 경상북도는 예산을 마련해 줬는데 제가 있는 그 시에서는 예산이 없대요. 아, 그럼 또 달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스님? 달려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좀 힘들어요. 네. 저는 이렇게 하면 도와줄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런데 행정은 행정이더라고요. 네. 예산 책정할 기간이 넘었대요. 네. 네. 그게 참 안타까워요. 네. 공무원분들 왜 탁상 행정 많이 한다죠? 네. 정말로 그래서는 안 돼요. 저는 그래요. 혼자 아이 키우면서
냉방에 기름값 아까워서 전기장판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가봤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불교가 사찰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이건 아니다.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야구장을 빌려서 야구하면서 불교를 포기할 수 없나. 요즘 젊은 아이들이 다양한 어떤 취미생활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찰로 오기를 바라지 말고 불교가 좀 더 적극적으로 변해야 되는데 제가 하는 것이 다 정답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이런 방법도 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뛸 때는 사람들이 조금 스님답지 못하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네. 네. 그렇지만 저는 지금 돌이켜 보니까 세상은 많이 바뀌었다. 우리를 밀짚 모자 쓰고 고무신 신는 모습만 스님으로만 생각한다면 이 스마트폰 시대에 과연 우리는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라는 것밖에 안 된다. 스님들부터 우리가 그러죠. 조선시대 때 스님들이 가장 지식인이었고, 고려시대 때, 신라시대 때 스님들이 당나라에 가서 물물을 가져왔고, 가장 국가에 앞장섰던 역할을 했다. 네. 지금 스님들의 역할은 국가를 선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세상을 알아야 된다. 세상에 들어가야 된다. 네.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네. 스님 여러 가지 단체 운영하고 계시지만 참 자원봉사자들의 역할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열린마당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발심을 좀 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동참하면 되는지 방법 좀 일러주세요. 저를 도와주고 싶다면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라고 인터넷에서 찾으시면 되고요. 봉사는 대부분 이렇게 일회성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네. 주변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나 혹은 자원봉사센터가 각 지자체별로 있어요. 찾아가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스님이 전해주신 자비 나눔 활동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정말 실천하고 행동하는 불교의 힘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스님이 한 걸음 내딛는 그 걸음걸음마다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돼줄 것